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이 미래 배우자의 성격을 먼저 봤는데요. 미래 배우자는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감성에 이끌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 이런 것들 전혀 안 하실 거예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사람이라서 어떤 자리에 있든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갈 길이 먼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걸 결국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타고난 재능으로 먹고 살기보다는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만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안이나 배경 자체가 대단한 집안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어디에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돈이 안 되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꾸준히 참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 성격도 어른스러워서 방방 뛰거나 연하같이 어린아이의 모습보다는 연상처럼 어른스러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계획을 다 짜놓고 소비를 할 거고 저금도 잘하실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의 외모는 어떨지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 사람은 외모에도 굉장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데 쓰는 돈에 대해서 짠순이처럼 굴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이것도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력이야, 필요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은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만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솜씨,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성 이런 것들도 자기가 타고나기도 했는데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타고난 것도 100% 발휘를 하고 또 책을 읽던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외모적으로 괜찮다, 나이스하다, 세련됐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외모는 처음 봤을 때 너무 호감형이야 푸짐한 느낌 이런 것보다는 세련되고 지적이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만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 외모도 괜찮은데 잘 가꾸기까지 하니까 주변에서 인기도 많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미래 배우자는 말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센스가 좋고 말주변이 좋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잘 이어갈 수 있고 또 호감을 잘 살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원하는지를 알아채요. 아,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이거구나. 그리고 공감도 잘합니다. 그게 진심으로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공감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스타일의 외형이 있으면 그것도 맞춰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다든지 옷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외적으로는 많이 만족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손댈 필요가 없이 이 사람 스스로 자기한테 딱 잘 맞는 스타일링을 하고 있을 거라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만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의 직업을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하는 직업군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을이 되어서 일을 하기보다는 평등한 관계에서 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분야는 아니래요. 그 사람이 탑으로 가려면 저 멀리 보이는 해가 있는 쪽까지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참고 견뎌야 탑의 자리를 찍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 안에서 인맥 관리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함부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은 잘 선택했다, 잘 맞는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면 이 사람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히나 서비스직 혹은 강의, 웃음치료사 이런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그 분야의 탑을 찍으려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직업을 가지시고 계신다. 근데 그 직업이
이분에게 잘 맞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잘 맞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실 거거든요.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하더라도 나는 나중에는 확실한 보상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실 거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를 한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탑을 찍고 사람들의 비위도 잘 맞춰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자기의 능력만치 돈을 버는 일이라면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성과제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공무원이나 회사원 이런 쪽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궁합과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지 태도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여러분들을 자식 같은 마음으로 돌봐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되는 순간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이처럼 굴 때 혹은 무기력함이 생겼을 때 미래 배우자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여삐 보는 마음으로 아이고 그랬어 힘들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집안일이든 아이를 돌보는 거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없을 거예요. 나 힘들어 라고 하면 그걸 다 해결을 해줄 거거든요. 상대방은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아껴주고 지켜주고 예뻐해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다만 너무 모든 걸 혼자서 지고 가려고 할 수는 있어요. 너 일하지 말고 집에 있어. 내가 돈 벌어올게. 하는데 돌아와서 집안일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육아도 자기가 주말에 막 전담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짊어지고 가니까 가장의 무게가 무겁게 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의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짐을 덜어주시면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행동으로 덜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칭찬으로 덜어주셔도 이 사람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행동하고 있어 라는 걸 알아주면 힘들어도 모든 걸 끌고 갈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은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에서 너무 힘들어, 나 일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 이 정도쯤은 내가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시를 한다? 그러면 못 참아요. 그런데 그걸 잘해주는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서로 궁합이 너무 좋은 거죠.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 남편과 아내 이 입장으로 보면 남자는 보수적이고 잘 변화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보수적이라는 게 가부장적이어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느낌의 보수적인 게 아니라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누구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 또 내 가족을 굶길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나서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집안에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럼 주말에는 내가 뭐를 하고 평일에 퇴근하고 와서는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루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돌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마침에 무조건 집에 오고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만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 카드는 너무 강압적으로 가면 옆에 사람이 힘들고 지시적인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약간 날 것의 사람인 느낌이 있어요. 동물로 치면 호랑이 같은 느낌? 근데 그걸 너무 밸런스 잘 맞게 아내 측에서 잘 잡아줍니다. 맹수를 길들이고 있는 여자가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강압적인 부분, 강렬한 부분을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으르렁거리지 않고 잘 따라주는 거죠. 그게 남편한테는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 않을까요? 자기의 성격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슬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인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그만큼 자기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 사람만의 아주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비슷한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표한 게 있으면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 힘들어도 그걸 꾹꾹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의 평화가 됐든 나의 일적인 성공이 됐든 잠시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겨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불안함이 없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 있죠. 어디 가서 밥 안 굶길 자신 있다. 이런 옛날에 막 하던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디 가서든 밥은 안 굶길 사람이에요. 자기의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데다가 인내심이 강하니까 뭐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러기로 멀리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희생해서 가정이 더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본인이 힘들더라도 미래에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고 맡겨도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 미래의 배우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의 성격을 먼저 봤더니 이 사람은 되게 활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가득해서 어떤 나이대가 되든 배우려고 할 거고 자기가 나서서 행동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능 엔터테이너처럼 모든 일에 소질이 있어요. 자기의 열정이 가득한데 그 능력이 되니까 그걸 항상 발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든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다 표출을 하고,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거든요.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타고난 리더 체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람은 한 군데에 계속 오래 있기보다는 이사를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업그레이드 하거나 변화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예산을 잘 꼼꼼히 살펴보고 이사 갈 집에 모든 걸 잘 따져보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 확 갈 수 있는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감정 표현도 잘하기 때문에 답답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잘 표현해낼 수 있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배우자의 외모를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은 체격이 다부진 사람입니다. 근육이 빵빵하거나 탄탄한 사람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행동력도 있고 움직임 자체가 많지만 거기에 돈을 들여서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돈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헬스를 끊어서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골프 이런 것처럼 돈을 들여서 자기가 꾸준히 운동을 할 거예요. 자기의 외모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생기가 확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 되게 화로 같은 사람이에요. 동물보다는 막 팔짝팔짝 뛰는 생선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인생이 재미없어 라고 하고 있어도 상대방은 나가자, 놀러 가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제안을 많이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도 갑자기 바다 가자, 놀러 나가자 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 배우자의 직업이 뭘까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해오고 싶었던 일을 이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직업이 미래의 유망주 직업, 미래에 더 좋을 직업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일이고요. 그걸 충분히 다 이룬 후에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은 개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회사처럼 직장 안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직급이 높고 연봉이 높을 거고요. 그 사람이 있는 분야도 옛날부터 미래가 밝았다고 했던 반도체나 의학, 연구직 이런 쪽으로 재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고 충분히 바꿀 겁니다. 자기 혼자 멋대로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직하고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그 사람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재능이 많다 보니까 나 다른 일을 할래 해도 그게 참 막을 수가 없게 괜찮은 일일 겁니다. 그 사람은 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결혼할 때까지는 직장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슬슬 사업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때는 잘 알아보고 시작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지 태도와 여러분들과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너그럽고 온화한 태도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도 많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있어도 될 만큼. 근데 집에서 있는다는 게 그냥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취미도 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여유롭게 돈을 쓰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면서 예뻐해 주기도 하고 사랑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 배우자와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만족하면서 지낼 수가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판단이 있을 때는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에 다른 의견을 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믿고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 하면 잘하겠다. 응원해줄게 하는 지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살 때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을 못 고치는 자기의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만 있는 걸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결혼 초반에 마음고생을 하거나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히려 괜찮은 부분이 있네? 내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 사람과 동화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주말마다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걸 치러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이 사람 내가 못 고치겠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나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나갔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같이 취미생활을 즐긴다든지 새로운 상황, 누군가 우리 애를 봐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가 있으니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혼자 있는 게 또 괜찮네.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 초반에 이거 좀 힘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새로운 장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억해 내신다면 조금 더 스트레스 덜 받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서로가 내려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해해주고자 하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도 충분히 양보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바꿀 순 없어도 한 70% 정도는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주말 되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집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둘이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조건도 맞춰줄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사람만의 장점은 자기가 솔로였으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다 하고 살 사람이거든요. 연애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눈치를 많이 봐요.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라고 살아왔는데 이제 가정이 딱 생기니까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나 마음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은 결혼 생활도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 싫다 라고 신경을 쓰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뤄놓은 게 있더라도 더 우리가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무엇일까? 또 이상적인 배우자는 어떤 것일까? 부모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강렬한 느낌을 주는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의 미래의 배우자는 성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기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가장처럼 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밑에 동생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작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내 삶이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부지런하고 투덜거림도 잘 없어요. 자기가 힘들다고 막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고 가족의 행복이 곧 자기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가족의 행복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외모적인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섬세하면서도 여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연예인으로 치면 남자로 예를 들면 김우빈 씨처럼 남성적인 느낌을 막 주는 사람보다는 정혜인 씨처럼 부드러운 미남의 이미지일 거고 여성으로 쳤을 때는 고준희 씨처럼 걸크러쉬 이런 느낌보다는 수지 씨처럼 청순한 여성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이 돼요. 외모는 뛰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잘난 사람이구나,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 쉽게 주변에서 다가갈 수는 없는 이미지인 게 자기를 막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가갈 때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 배우자분의 옛날 사진을 보면 놀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외모를 뛰어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이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든지 해서 옛날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편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떨지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라면 정당한 판결을 내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경찰이나 의사처럼 이성적으로 판단을 확고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배우자는 사자 직업일 확률이 높아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전문직의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근데 그 전문직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직업적으로는 전문성이 뛰어날 거고 자기의 프라이드도 강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직업 평생 가질 거야. 나는 만족해 라는 생각을 가질 거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 라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또 전문직이다 보니 힘들게 가진 만큼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태도와 두 분의 궁합을 봤더니 여러분들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낙천적인 마음이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너무 좋을 거야. 항상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쨍쨍하게 비춰주는 햇빛이 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해인 거예요. 너가 뭘 하든 나는 지원해줄 수가 있어.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봐. 이렇게 지지적인 역할도 하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숨기거나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 상황이나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도 그 사람은 다 알아차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기가 된다고 해도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 지원해줄 의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건 잔소리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을 계속 자꾸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물을 마셔라,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잔소리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면 어김없이 나서는 거예요. 나를 지켜봐주고 밝혀주는 해인데 그 해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한 번씩은 뜨거워. 그래서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만 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빠지는 부분 없이 잘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두 분의 궁합 자체가 여성분이 되든 남성분이 되든 두 분의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의 친구들이 서로를 부러워해요.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3번 분들의 친구들이 굉장히 더 부러워할 겁니다. 약간 이런 거죠. 그 사람은 쓸데없이 나를 너무 잘 챙겨. 겨울에 목도리 하고 나가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그런 게 힘들어 라고 하소연을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소연이에요. 그런 부분 좀 귀찮아 라서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은 그마저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는 헐벗고 나가든 얇게 입고 나가든 신경도 안 쓰더라. 너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는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금도 잘 해놓을 거고 어딘가 투자하려는 생각도 가질 겁니다. 그게 변화하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이럴 수 있는데 사는 것도 땅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사려고 해요. 함부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꽤나 오랜 기간 알아볼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로 갔을 때 우리한테 훨씬 이득이겠다 하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뒤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20년 뒤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해보는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장점 부분을 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게 낭비를 잘 안 하고 저축을 잘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밥을 잘 사는 사람 있죠. 후배들 만나면 2차, 3차까지 다 사고 술자리 가면 항상 돈 내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생각할 거예요. 이런 자리 아끼면 우리 외식을 몇 번을 더 할 수 있는데 여행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데 돈 안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돈 하나는 착실하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고 벌기도 잘 벌어요. 그걸 잘 아끼고 계획하면서 씁니다. 미래 배우자는 연봉이 들쭉날쭉하진 않을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획을 잘 짜고 그 돈을 잘 지키려고 하고 쓸데없는 데 안 쓰고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요. 집에서도 자기 할 일이 많고 직장에서도 일이 많은데 그걸 열심히 쳐내는 사람입니다. 일이 많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은 많지만 가정을 위해서 그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성격이다. 잔소리만 좀 심할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는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속은 대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이럴 확률이 적어요.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자잘한 스트레스 외에 큰 스트레스 이런 것은 잘 없을 겁니다. 상대방이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이 미래 배우자의 성격을 먼저 보니까 미래 배우자는 다정하고 세심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도덕적이에요. 허튼 짓 하지 않고 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규범도 잘 지켜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 행동은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꼭 연애처럼 바람이 아니더라도 연락도 잘 못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순애보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 절대 보지 않아요. 그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거나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담사 기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자기가 조언도 잘 해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면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딱
철든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연상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막 애교 부리고 알랑방구 끼는 강아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성견의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복도 별로 없고 변화를 주는 것도 잘 없어요. 삶이 규칙적일 겁니다. 집, 회사, 운동 이런 식으로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그 루틴을 잘 어기지 않고 음주가무도 별로 즐기지 않는 성격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특출나게 잘난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얼굴이 됐든 키가 됐든 하나가 잘난 부분이 있는데 컴플렉스도 있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은 괜찮은데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피부과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키가 좀 작고 몸이 왜소해서 그런 게 고민이다. 그러면 운동으로 벌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외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딱 봤을 때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꼭 말로 너 이거 되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속으로 이 사람도 이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귀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 배우자의 직업이 어떨지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좀 독특한 게 분란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종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불을 끄는 소방관, 그리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행동치료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의 행동 치료가 됐든 아이들의 행동 교정이 됐든 어떤 문제든 이 사람 앞에 가면 문제가 없어지듯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거고, 그게 자기한테 잘 맞아요. 어울리는 직업을 찾으셨네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일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상상해 볼 수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선택하셨고,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심판을 보는 경우, 혹은 분쟁을 종결시키는 판사,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해결하는 사람이 4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들과의 궁합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만족스럽대요. 그 사람은 배우자 만족도가 100%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조건에 4번 분이 너무 딱 들어맞아서 자기의 기준에 너무 완벽하게 찬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만족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여행을 가자든지 갑자기 취미생활을 가지자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여러분들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해요. 나도 좋아. 같이 하자. 재밌겠다. 이러면서 친구처럼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사이예요. 둘 사이에는 크게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 상황이 갑자기 터지는 일이 잘 없어요. 결혼 생활이 0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2 갔다가 10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6, 7에서 거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를 독립시키고 난 후에도 두 분이서 즐겁게 연애 생활 하듯이, 아니면 베스트 프렌드랑 같이 지내듯이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스파크티는 결혼 생활처럼 너무 좋다가도 싸울 때도 있고, 이런 결혼 생활과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선택하라면 개인적으로는 후자예요. 막 가슴 저릴 정도로 너무 좋아서 불꽃 튀는 사랑도 좋지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배우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된다. 이 사람은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쭉 한눈 팔거나 우리 둘의 규칙에 벗어나는 일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자기도 스트레스예요. 갑자기 변수가 생기고 큰 스트레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관리를 잘 하실 거고, 미래 배우자의 가장 큰 매력을 한번 봤을 때 그 사람은 가정에 행복하려면 마음도 행복해야 하지만 금전적으로도 좋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돈을 잘 모으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 자체가 타고난 게 좀 있어요. 금수저 집안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이 노후 관리를 잘 해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롭고 조급함이 없는 행동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도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퇴근하고 들어오면 나를 반겨주는 가족들,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상대방은 아이를 낳는 것도 원할 거예요. 딩크족으로 사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는 걸 원할 거고, 그것도 한 2명, 3명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하기를 바라실 거고, 그게 자기는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크게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작게 작게 일상에서의 일탈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거를 싫어할 스타일입니다. 연애를 하고 나면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모아서 이맘때쯤 되면 집을 장만해야 되고 이맘때쯤 되면 자식 결혼 자금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는 착실하게 행동을 할 겁니다. 쇼핑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만 잘 맞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